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지석 원내대표가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선 이 발언의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북한의 SLBM 발사, 북한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성공 중에 성공이다. 네.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정말 사변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국제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 군 당국에서도 북한의 그 SLBM 진전 속도가 그렇게 빠를지 사실은 미처 예단하지 못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SLBM이라는 건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은밀하게 목표 지역 가까이 와서 발사할 경우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당의 대표로서 우리 대한민국 안전,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갖춰야 된다. 특히 이 북한의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출발을 해서 물에 숨기 전에 미리 포착을 해서 계속 그걸 봉쇄 또는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구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 요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이 핵잠수함이라는 게 핵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진 잠수함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핵추진 잠수함 또는 뭐 핵잠수함 이 짧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원자력을 기관에 에너지로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잠수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디젤이라고 하는 연료로 이 기관을 움직여서 추진하는 그런 잠수함이라면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잠수함이다. 따라서 디젤을 이용한 이 잠수함과 원자력을 이용한 잠수함의 큰 차이는 뭔가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잠수함의 속도입니다. 속도가 훨씬 빠르죠. 말하자면 에너지 효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2배 또는 3배 정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잠수함이 이동할 때 빠른 속도로 따라가거나 또는 추적할 수 있는 이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은밀성이에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도 이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대략 기간이 2, 3주, 길어야 2, 3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원자로를 설치해서 그 원자력의 힘으로 이동하는 잠수함은 뭐 그 연료의 상태에 따라서 수개월 또는 뭐 오랫동안 이 들키지 않고 잠항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위력이 그만큼 큰 것이지요. 그렇군요. 이 그 특징에 대해서 뭐 속도와 은밀성에 대해서 뭐 짚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유철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이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오늘 정부는 뭐 국방부 대변인도 그런 언급을 했고 또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전력화 과정에서 한번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5개 나라와 금년에 인도가 거기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극도로 견제하는 그런 일종의 잠수함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그걸 실제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군도 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과 또 그렇게 했을 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런 전략 무기의 경우는 우리가 다 공론화를 하고 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한다라고 선포하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도 핵을 개발할 때 90년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핵을 안 가진다. 그래서 비핵화 합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모든 능력을 다 갖춘 후에
은밀하게 준비를 한. 네, 그렇게 이제 NCND 다시 말하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입장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국제 비확산 체제 NPT 체제에 가입을 해서 핵연료를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라고 국제조약에 가입을 했고 네. 또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협정을 맺었단 말이죠. 한미 네. 원자력 협정. 물론 거기에는 뭐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핵물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무기에 사용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그런 과정들이 네.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난관을 짚어주셨는데 실제 그 노무현 정부 때도 한 차례 시도를 하려다 무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글쎄요.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제가 국방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사실을 제가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고 제가 알게 됐는데 네. 그만큼 그런 사안들은 사실 고도의 보안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도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고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당장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 미국 이 90년대 초에 철수했던 전술핵 무기를 다시 가져오자. 또 핵추진 잠수함을 갖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인데 이런 것들을 놓고 사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만 네. 그것이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입장과 또 대비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으로서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효과도 있고 이제 또 부정적인 영향도 같이 있을 텐데요. 네. 효과만으로 본다면은 네.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보유를 한다면 아예 일찍부터 우선 이 보유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네. 북한의 SLBM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무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고 네. 실제 작전에 임했을 때도 소위 우리가 수중 킬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예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만약에 발사 징후가 판단됐을 때는 조기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데 또 그 반대적인 되는 측면들도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서 사드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후보지 3곳이 정해졌는데 어떤 지역인지 우선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언론에 발표된 바로는 성주 군 내에 이제 3군데죠. 그 3군데인데 네. 기존에 국방부가 후보지로 발표했던 성산포대는 제외하고 네. 이제 이 염속산 또는 염속봉산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까치산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네. 이 스카일 골프장입니까? 롯데 골프장 이 3군데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실무협의단이 현장 실사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후보지를 6개의 요소를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국방부 자체 실무조사 결과 염속봉산이랑 까치산에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성주 골프장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뭐 국방부가 그렇게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아마 과거에 성산포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까치산이나 염속봉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중에 제1 후보지로 결정된 것이 이제 성산포대였는데 네. 이번에 성산포대가 빠지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지 군 중에서 그 고려 요소 중에 어디가 제일 그 중에서 적합한 후보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국방부가 발표하고 있는 입장은
이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이고 네. 이제 이거는 제3후보지 후보지 중에서 어떤 후보지가 결정됐을 때 과연 이제 주민들이 반발 없이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그렇죠.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주 골프장이 이제 선정이 된다면 그 인근의 김천 지역 주민들의 말씀처럼 반발이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예, 저는 뭐 어떻게 전망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해당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지가 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단을 내려서 이번에야말로 어떤 갈등 없이 결정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가시화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성국 센터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